911 emergency. I think I need to report a break-in and a murder. My wife is on the floor, bloody, stiff, not moving.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조지 티파니였습니다. 그는 8살 난 딸과 함께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방문했다가 열린 차고 문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 샤오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 saw her? Alright, you're good. Take a deep breath. I'm a fireman. I was at work yesterday, so I saw her about 36 hours ago, I guess.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별거 중이던 샤오나는 참혹하게 살해당했고 평범한 소방관이었던 조지는 어느새 딸과 함께 그 비극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나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침입 흔적과 CCTV 영상, 그리고 점차 밝혀지는 충격적인 혐의들까지 그 뒤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샤오나 티파니는 1966년 3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5명의 남자 형제와 1명의 자매와 함께 자란 그녀는 12살 때 가족과 함께 버지니아로 이주해 사우스 레이크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활달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던 샤오나는 치어리더로 활동하며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4년 28살이 된 샤오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언니 폴라가 살고 있던 라스베가스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곧 피에스타 카지노에서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일하게 되었고 이후 팜스 호텔 카지노에 합류하게 됩니다. 샤오나는 이 일이 단지 생계수단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동료는 샤오나에 대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쾌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으며 찡그린 얼굴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칵테일 웨이트리스로서 샤오나는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봉과 팁을 합치면 연간 1억 원에 달했고 운이 좋게 팁을 많이 받은 날에는 하루에 약 80만 원 이상을 벌기도 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은 옷, 화장품, 고급 액세서리처럼 자신을 꾸미는 데 쓰였고 그녀는 늘 완벽한 외모와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2002년 그녀는 팜스 호텔 카지노에서 남편이 될 남자 조지 티파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조지는 1972년 9월생으로 샤오나보다 6살 연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치킨 농장에서 일할 만큼 가족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온갖 고된 일을 도맡아야 했지만 그 경험은 그를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단련시켰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머리가 좋았던 그는 항상 우등생이었으며 타고난 운동신경 덕분에 풋볼에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그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명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미 육군 공병대 소속으로 제3세계 여러 국가를 돌며 학교와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는 인도적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제대 후 잠시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는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라스베가스 소방관으로 전향했습니다. 조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성실한 말 그대로 전형적인 미국 남자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는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효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라스베가스 소방관 달력에도 등장할 정도로 잘생기고 건강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샤오나가 그런 그에게 빠져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2003년 처음 만난 지 1년 만에 두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고 3년 뒤인 2006년 3월 16일 부부는 딸을 데리고 하와이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가 귀여운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모두가 그들을 완벽한 가족이라 여겼습니다. 2008년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든 세계 금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주택이 압류되었고 이 지역의 실업률은 무려 14%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조지는 생활비를 아끼지 않는 샤오나에게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조지는 샤오나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딸이 있는 앞에서도 당신 일할 때 옷차림이 꼭 몸파는 여자 같아라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샤오나는 그런 발언이 어린 딸의 기억에 남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조지는 샤오나의 소비 습관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이 문제는 부부 사이에 점점 깊은 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조지는 거리에서 노숙자를 데려와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샤오나는 그 남자에게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습니다. 이 일로 부부는 격렬하게 다투기도 했고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은 점차 무너졌고 결국 2012년 4월 결혼한 지 6년 만에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딸에 대한 양육권은 공동으로 나눴지만 샤오나는 밤늦게까지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일했고 조지 역시 소방관으로 긴 근무를 해야 했기에 딸은 주로 조지의 어머니인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나는 쉽게 결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딸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끝내 놓아주기 힘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샤오나는 조지에게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2012년 여름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9월 초 샤오나의 삶에는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타운하우스에 도둑이 들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집에 침입해 샤워를 했고 그녀의 결혼 반지와 비키니 하의 한 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점은 도둑이 작은 사이즈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를 남기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침입 사건은 샤오나에게 큰 충격이자 공포로 다가왔지만 낙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끝내 집에 추가 보안 장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9월 29일 새벽 3시경 칵테일 웨이트리스였던 샤오나는 라스베가스의 팜스 카지노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도둑 사건이 있은 지 불과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30분 거리의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차고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거실을 지나가던 순간 어둠 속에서 망치를 든 한 남성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범인이 망치를 휘두르는 순간 샤오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머리를 보호하려 했지만 공격자는 그녀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며 맹렬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조지에 의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옆에 난 상처는 너무나 깊어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대는 처음엔 총상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해 목적의 공격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던 남편 조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소방서에서 24시간 교대 근무 중이었고 이 사실은 9.11 통화 내역과 현장 경찰의 인터뷰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됐습니다. 그날 아침 조지는 근무를 마치고 어머니 집에 있던 딸을 데리러 갔다가 딸이 집에서 뭔가를 가져가고 싶다고 말해 샤오나의 집에 들렀고 그곳에서 참혹한 현장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She was lying on the floor. And she was covered in blood. I just want to die. What shift did you work yesterday? A 24-hour shift. 이러한 정황 속에서 조지는 사실상 용의선상에서 제외됐고 수사는 곧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경찰은 혹시 인근에 여성을 노리는 위험한 인물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샤오나처럼 카지노에서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퍼졌고 혹시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확산되었습니다. 3주 전에 그녀의 집에 들었던 도둑도 단순한 절도범이 아닌 계획된 살인을 암시하는 전조였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둑과 살인범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서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자신이 노숙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돕고 있던 노숙인 중 한 명인 노엘 스티븐스라는 남성이 며칠 전 자신에게 믿기 힘든 충격적인 말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여성을 망치가 부러질 때까지 여러 차례 내려쳐서 살해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노숙인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즉시 그를 찾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주로 낮에는 식료품점에서 도둑질을 일삼았고 밤이면 주유소 주변에서 마약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예를 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의 몸을 수색해서 마약을 발견한 뒤 이를 근거로 그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엘은 범죄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으며 라스베가스 외곽에 위치한 사막지대에서 텐트를 치고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노엘은 여성을 망치로 죽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라스베가스 도심부에서 약 12km 떨어진 사막지대에 있는 그의 텐트를 수색했습니다. 3주 전 침입사건 당시 샤오나의 집에서 사라졌던 비키니 하의가 텐트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텐트에서 조금 떨어진 덤불 아래 핏자국이 선명히 묻은 노엘의 바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DNA 검사 결과 그 혈흔은 다름 아닌 샤오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이 결정적 증거를 들고 다시 노엘을 신문했고 그는 마침내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샤오나의 집안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녀가 9월 29일 새벽에 퇴근해 돌아오자 망치를 휘둘러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노엘은 샤오나를 살해한 동기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수사팀의 질문에도 얼버무리며 회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수사팀은 연락처 목록에서 조지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조지가 집안일을 시킨다고 한 노숙자를 데려와서 샤오나와 부부싸움을 했었는데 그 노숙자가 바로 노엘이었던 것입니다. 샤오나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불편함을 느꼈고 왠지 모를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건 당일에 언니 폴라가 동생 샤오나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조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곧바로 조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George, this is Paula. Can you tell me what's going on? Donna passed away. I don't know. Just laying on the floor with bladder. How is Shauna's body still there? 조지는 슬픔에 잠겨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였고 결국 옆에 있던 경찰이 전화를 넘겨받아 침착하게 상황을 폴라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 속에서도 폴라는 조지를 향한 의심을 감추지 않았고 곧장 그 사실을 경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I have my suspicions that her husband may be involved in this, based on, many conversations I've had with my sister. I highly suspect that he may be involved. 하지만 당시 이 발언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지는 사건 당일 소방서에서 근무 중이었다는 명백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곧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노엘과 조지는 사건 발생 전 한 달 동안 무려 87차례나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와 노엘의 첫 만남은 약 3년 전 조지의 집 앞에서였습니다. 당시 노엘은 몇 집 떨어진 여동생 집에 머물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조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노엘은 조지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신뢰를 쌓았고 이후 노엘이 노숙자가 된 뒤에도 조지는 티파니가 출근해서 집에 없을 때 그를 가끔 불러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노엘은 소방관인 조지를 동경했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조지는 그의 눈에 성공한 인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지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었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늘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지는 노엘에게 $600를 건네며 샤오나를 죽이면 수천 달러를 더 주겠다고 제안했고 노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엘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처음에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노엘이 샤오나의 머리를 가격한 뒤 그녀를 차에 태워 벽으로 돌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검에서 머리 외상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지면 계획이 들통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비닐봉지를 이용해 질식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노엘은 샤오나가 저항하면서 자신의 DNA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조지는 샤오나가 일하는 호텔에서 살인을 저지르자는 제안을 하며 샤오나가 주차하던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건넸습니다. 그러나 노엘이 실제로 호텔 주차장 담을 넘어 들어갔을 때 카지노 특성상 삼엄한 경비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샤오나의 집이 범행을 저지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지는 집 열쇠를 노엘에게 건넸고 노엘은 그 열쇠를 이용해 범행 전 약 20차례나 샤오나 집을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중 한 번은 범행 3주 전으로 의문의 침입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수사팀은 사건 발생 2주 전에 조지와 노엘이 대형 철물점인 로우스에 함께 가서 망치, 칼, 장갑을 신중하게 구매하는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노엘은 경찰을 망치를 묻은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 망치는 강한 충격으로 인해 손잡이가 두 동강 나 있었고 망치에 붙어있던 바코드는 로우스에서 구매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조지의 공모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샤오나가 살해된 지 9일 뒤인 2012년 10월 8일 수사팀이 자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지는 딸을 어머니 집에 맡긴 뒤 트럭을 몰고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시속 약 145km로 달려서 그대로 콘크리트 방호벽의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병상에서 조지는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노엘은 검찰과 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증인 진술 협상을 체결했고 법정에 서서 조지가 살인의 사주자였음을 증언했습니다. Who told you to make it look like a robbery? George did. What happens when you come out that door and you're holding that hammer? She tells me why I'm doing this. She says, "Why are you doing this?" Yes. Who told you to kill Sean? George. 노엘은 차고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일이 끝났다는 신호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지가 다음날 아침 들렀을 때 열려있는 차고 문을 보고 일이 완료됐음을 알도록 두 사람이 사전에 정해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돈이 핵심 동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지가 어머니 명의로 돈을 숨기려 했던 정황이 발견되었고 부부의 갈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샤오나의 소비 습관을 둘러싸고 악화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 분할, 양육권 분쟁, 위자료 문제 등은 조지에게 있어 삶의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9월 3일 조지 티파니는 1급 살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노엘 스티븐스는 검찰과 협상 후 사형이 면제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와 샤오나의 딸은 2012년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 줄곧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